영국 단독 결정하자 일본 프랑스 충격, 영국. 한 KF-21 구매 계약 체결. 영국 공군 입국 24조 원 협의서 제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탄생한 KF-21 보라매. KF-21은 국산 기술로 만드는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노후한 우리 공군 F4 팬텀과 KF-5 제공호 등을 대체할 예정이죠. 2026년 양산을 앞두고 시제기를 만들어 한창 시험 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완성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KF-21은 로키드 마틴사가 생산하는 F-16V와 비교해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KF-21 120대,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 블록이 높을수록 개량된 성능 의미, 인도네시아는 48대, 블록 1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전투기 양산 단가를 낮춰 KF-21의 가격 경쟁에 긍정적인데요. KF-X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국 항공 산업 육성과 검증된 해외 완제품 도입이라는 두 의견이 맞섰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KF-21의 기술력이 검증되자 여론은 KF-21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투기 양산을 제외한 KF-X의 총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단일 무기 체계로는 건국 이후 최고액이 투자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이때 예산을 책임지는 관계부처는 KF-X 사업의 시작 조건으로 개발 비용 일부를 타국과 분담하는 국제 공동개발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죠. 개발비의 60%는 한국 정부, 20%는 KD-21의 개발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면 시제기 1대를 인도받게 되는데 KF-21이 개발되면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죠. 2023년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KF-21 2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를 닮았다고 해서 KF-21은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 윤석열 대통령 2023 ADX 축사. 그렇게 순조로운 개발 일정을 밟고 있던 KF-21 사업에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적 MC가 KF-21의 설계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속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우주기업 PTDI.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산하 무기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0년대 초부터 연구 및 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MC는 2017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파견한 기술진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많을 때는 100명 수준이었고 지금은 약 30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이번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MC를 포함 모두 17명이라고 합니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납부 시한은 오는 2026년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은 2,200억 원 수준입니다. USB 반출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왔던 것도 무리가 아니죠. 이른바 USB 반출 사건은 지난 1월 17일 발생했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연구원 MC가 KAI 개발센터에서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담은 비인가 USB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USB는 모두 8개로 18GB 분량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개별 자료 건수는 약 6,600건에 이릅니다.
EL은 미국이 기술 유출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3D 설계, 항공기 입체 모델링을 위한 CAD 프로그램입니다. 조립도, 설계도 등 각종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는 소프트웨어 도구죠.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어떤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카티아를 두고 동시공학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등도 모두 카티아를 이용해 설계했습니다. 이어 T-50, FA-50을 개발하는 데 활용했던 노하우가 KF-21 개발에도 활용됐고요. 프랑스 전투기 라팔, 에어버스사 여객기 A380, 보잉의 787도 카티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USB 반출 적발 다음 날인 1월 18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방위사업청으로 구성된 정보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MC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 이하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KDI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인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기업 및 조직 리스크 사전 진단을 통해 감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저희는 이런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유출 사고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유사한 위험 요소를 늘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CEO들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위험에 대한 일종의 최소한의 보험 장치로서 저희 KDI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의 리스크 사전 진단 및 대응 서비스는 탄생했습니다. 2. 중국 2.8조 미국 무기 구입 대만에 무기 사도 안보는 못 사, 종합.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19.88억 달러, 약 2조 7,6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대만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낸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펑낸 대변인은 라이칭더 당국이 들어선 이후 미국의 의존에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의 의존에 독립을 추구하면서 양안 대립이 높아졌다며 무기를 산다고 안보를 살 수 없으며 이는 대만을 더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라이칭더 당국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으로 대만 독립의 분열 행동과 외부 간섭의 대세는 막을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완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도자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대만 독립을 조장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세계 코뮤니케를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대만의 무기 구입에 반발해 대만섬 인근에서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한 순찰을 실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대만군은 합동정보 감시 및 정찰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항공기 해군 함정 및 해안 기반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했다. 중국군의 순찰은 전날 외교부가 대미 비판 성명을 낸 지 하루 만에 실시됐다. 중국 외교부 지난 26일 대만 무장화라는 위험한 행동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도전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중국 국방부 역시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를 강력히 비난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의 엄숙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했다.
또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대만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를 포함한 약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안은 현재 의회의 수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군이 국방보건력을 지속해서 향상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무기 판매에 감사를 표했다.